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이름을 시소라고 정했어요. 더 설득력 있게 쓰일 순 없었을까? 근데 농심은 그럴 수 있어요. 감정들이 나오는 소설들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소설은 그 이상이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독자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청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왜 그렇게 읽으셨는지 좀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꼽은 작품들이 당연하게 추천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한국문학의 애독자로서 좋은 작품을 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처음이라 편집에 힘을 믿습니다. 제가 추천하기로 마음먹은 작품 의지를 꺾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제가 다음과 모험에서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이름을 시소라고 정했어요. 시소. 시소.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죠? 저희가 이제 시와 소설이기도 하고 이제 시소라는 어떤 기구의 의미도 나름대로 한번 담아본 장면인데, 매 계절 비평가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외부에 다른 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작품을 하나 뽑아보자, 이런 취지로 봄의 시소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편집위원이 각자 한 편씩 이제 추천을 해서 시 4편, 소설 4편을 추천을 해서 올렸고, 참여해주신 두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에서 문학기사를 쓰고 있는 한소범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경향신문에서 문학 담당하고 있는 선명수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김멜라 작가의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작품입니다. 앙헬이라는 인물과 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인물들의 예전 그 대학 시절 이야기와 시간이 많이 흐른 현대의 이야기를 같이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이고요. 굉장히 유려한데 김멜라 작가님의 적어도 2번이라는 레즈비언 인물과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상이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시선을 보내지만 다른 마음으로 이제 돌려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강력 추천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그 채라는 인물이 장애를 가진, 또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차하는 어떤 여러 정체성들을 지닌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장애인이 서사물에서 재현되는 형태를 떠올려 보면 좀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이 채라는 인물. 네, 김나영 선생님께서
내가 말할 거다라는 것을 막 보내는. 근데 특히나 이 작품에서 제가 좋았던 거는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나 아니면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채와 앙헬을 따라서 같이 걷는 느낌, 그때 막 나는 냄새나 뭐 불어오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농심을 만든 계기에 대해 설명할 때 너무나 이렇게 손쉽게 어떤 악을 선으로 전환시키는 이 힘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게 쓰일 수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인물들이 다 너무 선하고 다른 부분은 굉장히 섬세하게 다 묘사가 되어 있고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독자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아름답게만 이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근데 농심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고백을 했을 때 이제 앙헬이 좀 정말 차갑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밀어내고 거리를 뒀잖아요. 근데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그 과정은 순탄한 과정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좀 생각해보면서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간이나 타자에 대해서 어떤 특징함을 남겨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전술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막 그 캠퍼스 다니다가 누가 만나면 다 인사 받아주고, 막 그 앙헬이 그런 표현하잖아요. 막 쟤는 사랑받는 강아지처럼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고, 자기도 막 그런 거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의심 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여백의 시간을 상상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런 단단한 태도를 가지게 되기까지 시간 같은 것들이 앞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면은 그렇게 또 단순하게 읽히지만 않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뜨거운이라는 단편은 어쨌든 두 개의 큰 트랙으로 쓰이고 있는, 그러니까 근데 하나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런 여성의 일반적인 생애 주기에 따르는 어떤 개인의 불안과 고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녀 관계에서 오는 그런 갈등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개가 한국 문학사에서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이야기이고, 최진영 작가가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이 작품에 있어서 되게 뭔가 녹음적으로 쓰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첫 번째 트랙에 관해서는 자기 내면에 깃들어 있는 어떤 어둠, 그거에 되게 실질적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모녀 관계 갈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런 어떤 개인의 내면을 막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 번쯤 이렇게 좀 논의상에 올려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제목 같은 소설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타자의 감정에 굉장히 집중했고 격연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엄마와 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엄마와 나와의 관계성이 나의 자식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 계보를 보면서 괴로움에 휩싸이는 거는 성공을 했는데, 거기보다 조금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예를 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부장제 하에서 엄마 세대의 운명을 외면하지 못하는 딸의 괴로움은 지금 최근 몇 년간 한국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소설적인 장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읽는 재미가 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엄마와의 복잡한 관계를 끼고 있는 딸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는 얘기. 맞아요. 사실 센 버전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느낌. 그 최근에 논픽션인데 나의 가련한 지배자라고 요 주제만을 파고 들어간 그냥 에세이는 아니고 그거를 읽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건 에세이니까 그게 이제 그 책의 지점이었지만, 소설은 그 이상이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들어요. 되게 손쉽게 지금은 속어할 수 있고 손쉽게 욕할 수 있는 그 가부장에 비해서 내가 그 채무와 빚과 저주와 유산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엄마라는 대상에 대한 그런 복합한 감정들이 나오는 소설들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작품에서도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그 이모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 갔을 때 엄마나 나나 오빠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심지어 나도 저 이모네 부부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가짜다, 연기한다, 이런 어떤 증오심을 품게 되는 과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혔고 기억에 오래 남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